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한 주의 마무리 영화 이야기 해보셔야지요. 자, 그러면 지금 출발합니다. 시네마 지옥. 자, 오늘도 함께하는 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칸찬일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칸찬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탐찬일로 바뀌었네요 이름이. 탐찬일입니까? 예. 아직- 탐크루즈. 탐크루즈에 완전히 반해가지고 탐찬일. 탐찬일. 칸찬일로 하는데 저기 탐찬일로 써놨네. 네. 자, 그리고 라이너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네. 제 신간 인생영화 21이 이제 교보문고에서도 사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네. 왜 그렇게 째려보시죠? 마무리된 거예요? 네, 네. 마무리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 너는 매불쇼를 자꾸 그 활용만 하고 네. 어디 가서는 매불쇼를 부끄러워하고. 안 그래요. 저 어디 가서도 항상 매불쇼. 너 그럼 얘기합니다. 얼굴에 매불쇼 타투 아니 뭔가 보여줘 너의 애정을. 저 애정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딜 그래요? 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럼요. 그렇다면 뭐 뭐든지 가능합니다. 네. 지상파에서도 매불쇼라는 단어를 직접 안 해. 얘기합니까? 입밖에 아니, 안 꺼내요. 엄청 했는데 다 편집됐어요. 아니, 거짓말이야. 진짜. 에이. 매불 하면서 하고 있어요. 매불. 정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껏 또 멋을 내고 오셨군요. 미치광이 최강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다음 달에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저렇게 라이너처럼 저렇게 비굴하게 뭐 내 책 냈습니다. 뭐 합니다. 계속 홍보 멘트를 하는 게 너무 짜쳐 보이더라고 나는. 네. 그래서 뭐 하지 마세요 그러면. 광고를 하려고 여기다가 매불쇼에다가. 돈 내고? 형 그럴 여력 안 돼. 비싸요. 형 아니, 여기 우리나라 메이저야. 괜찮아. 나 저기 저 봉천동 반지하 팔아가지고 여기 광고할까? 뒷광고 얼마나 돼? 형안 돼. 뒷광고 얼마나 돼? 아니 왜? 뒷광고. 왜 앞광고 아니고 왜? 백광고. 형 안 돼. 그래야 여기 와가지고 좀 자신감 있게 광고주 입장에서 책을 홍보할 거 아닙니까? 뭐 말 가로막고 뭐 비아냥거리면 이 새끼가 광고주한테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또 그 광고 X 듣고 또 꼬꾸라지려고. 출연자 할인 좀 해주지 않겠어? 그냥 형 간간히 그냥 소개할 때 얘기하세요. 맞아요. 공짜로 하라는 얘기는 네. 절대 안 해. 아니 그 소개할 때 형 공짜로 하라고 말로. 그래서 제가 기상천외한 그 홍보 방식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뭔데요? 얘기 안 해요. 그때 가서 네네. 보여줘야지. 왜냐면 아직 개발이 안 됐거든. 아직 개발 안 됐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없다 함께합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거의 없답니다. 네, 저랑 라이너하고 KBS에서 또 방송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라이너가 매부쇼 얘기 많이 해요. 그래요? 네, 예. 근데 어떻게 네. 몇 자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이건 이제 편집 편집되는 과정에서 거지. 들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더 기분. 아니 여기가 무슨 북한 조선 방송이야 뭐야? 특히나 최후 멘트 하면 그냥 칼같이 잘려나가더라고. 잘라. 왜 그래? 희한하더라. 이게 최만 나와도 그냥 자르더라고. 왜 그래? 희한해. 네. 우리 KBS 저기 사장 바뀌었나? 아직 안 아직 바뀌었어. 박장범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그래서 그런가 아니 근데 봐. 그 희한해. 아니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유튜버들도 매불쇼 얘기는 안 해. 그래요? 희한해 그거는. 왜 그러지? 난 그걸 잘 모르겠어. 모 채널에서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 안 할 수 없을 때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땐 모 채널이야.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들 많이 나가잖아요. 네. 거기서도 책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책이 매불쇼 시네마 지옥에서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라이너님이 출연하시는 너튜브의 모 방송에서 추천하신 영화들로 책을 만드신 거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기가 무슨 대남 확성기 방송이냐고 왜 말을 못해? 난 그게 진짜 신기하더라. 너무하네. 그래서 저는 MBC 가서 라이브 방송에서 그냥 얘기해 버립니다. 형도 최모 욱씨라고 하시더라고요.
메모 불쇼라고 하잖아. 또 희한해. 다 알아듣잖아요. 네. 금방 들통날 거짓말. 아, 저는 알겠습니다. 바로 라이브에서 때려버립니다. 편집할 수가 없게. 아, 편집할 수 네. 없을 때. 아니 네. 저도 그쪽 그러니까 MBC 출신이잖아요. 빨리 보내줘. 제가 그 레거시 미디어 출신이잖아. 레거시 YTN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알아 그쪽의 정서를 네. 뻔해. 검찰하고 비슷해. 우리나라 언론과 검찰은 곤조 덩어리야. 그래서 자기들이 최고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아주 시정잡배 방송은 우리가 입에 올리는 것조차가 쪽팔리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시정 잡배요?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아무리 예를 들어도 기분은 더럽게 설명하네. 기분을 아주 더럽게 설명을 해. 나 진짜 오랜만에 들어봤어. 시정잡배까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난 그게 너무 좋은데. 나는 우리 방송이 시정잡배스러워서 좋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와. 야 서운하네. 기분이 그냥 너무 안 우경은 좋잖아요. 그냥 언급하고 싶지 않은 사람 정도지 뭐 시정잡배까지는 맞습니다.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도 아니잖아. 잠깐만. 이것도 기분 더럽네. 맞습니다 아니잖아. 아 넘어갈 뻔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메이저입니다 우리. 네. 메이저야. 근데 여기가- 지난번에 최욱 씨 대선 방송 나갔었잖아 MBC. 네네네. 라디오 나갔더만. 그게 이제 바뀌었어요. 아니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이 네. 보기에는 예. 라디오잖아. 예. 메인이 아니더라고. 라디오는 또 메인이 아닙니까? 메인이 아니지 라디오는 서브지.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 TV 내가 방송-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래? 내가 그러면 MBC 앞으로 아니다. 아니. 용기를 내질 못하네. 순간 아니. 짜증 지르려고 하다가 진정해야 돼. 그 가난이 몸 기억하니까 딱 제어하네. 그거야 바로 시정잡배 정신. 곤조 없어 우리는. 없습니다. 자꾸 엮으려 그러죠 왜? 자꾸 우리 방송 우리 형 뭐 나랑 뭐 우리 연대감을 갖는 게 연대 나빠? 없습니다. 아유 저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흘렀거든요. 네. 그래서 신작으로 바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어떤 작품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이번 신작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28년 후 데니 보일의 작품 28년 후를 가지고 왔습니다. 28년 후. 네, 요거 설명드리려면은 이 좀비 영화 이거 좀비 영화거든요. 네. 좀비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28년 후의 전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28일 후예요. 근데 이 28일 후는 좀비 영화 역사상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좀비물의 역사는 조지 A 로메로라는 감독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사람이 좀비 영화를 만들어냈다면 이 좀비 영화를 완성시킨 사람이 바로 데니 보일이에요. 그 정도의 명작이 바로 28일 후였습니다. 근데 그 28일 후가 28주 후라는 후속작이 한번 나오고 나서 원래는 28개월 후가 나올 뻔했었어요. 그렇지. 그랬는데 그걸 건너뛰고 재밌네. 데니 보일 감독이 이제 28년 후를 냈습니다. 개월을 빼고. 네, 28년 후가 나오는 거야. 근데 요거는 이제 28일 후에서 이어지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8일 후는 지금까지 좀비 영화에 없었던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분노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좀비들은요, 이 세계관의 좀비들은 네. 죽어서 움직이는 시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분노 바이러스의 감염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분노 바이러스의 감염자들이기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막 치솟아서 분노하면 막 화나잖아요. 네. 힘이 세지잖아. 네. 그냥 막 달리고 때리고 부수고 막 이런 행동들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이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사람을 죽이려고 들고 사람을 공격하려고 들고 물어서 감염시키려고 해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이제 28일 후의 감염자들이다. 근데 그 28일 후의 내용은 바로 런던이 감염자들에 의해서 무너진, 영국이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8일 후의 첫 앞부분 장면이 키리언 머피가 이렇게 딱 짐이라는 인물인데 그 런던의 거리를 딱 걷는 장면이 있어요. 런던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황폐해져 있어 막. 그냥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이야. 사람들이 다 없고 런던은 28일 동안 이제 비어버린 거예요. 거기를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엄청난 명장면이다. 그래서 이제 28년 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28년 후는 그 사건으로부터 이제 28년이 지났습니다. 28년이 지나서 영국은 초토화가 됐어요. 그러나 다른 유럽이나 네. 세계는 당하지 않았어요. 오. 당하지 않고 버텼어. 네. 그러니까 영국만 망한 거죠.
거기에 이제 영국 바로 옆에 홀리 아일랜드라는 아주 작은 섬이 있어요. 네. 그 섬에 생존자들이 모여 살아. 좀비 사태로부터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거기서 모여 사는 거야. 네. 거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섬은 영국 본토랑 밀물 썰물 때 네. 썰물 때 물이 빠지면 길이 생겨납니다. 아. 그러니까 왜 전남 진도의 신비의 바닷길이라고 있잖아요. 제부도 뭐 그런 느낌인 거야. 오케이, 오케이. 길이 그때 썰물 때만 쫙 열리니까 그때 본토로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토로 갈 수 있는 길이 그때만 열리는 거야. 그리고 이 섬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기만 막으면 좀비들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파이크라고 하는 한 소년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본토를 탐사하기 위한 모험을 떠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28년의 앞부분 이야기. 그 바이러스는 그대로 분노 바이러스예요? 그대로 있어요. 이제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변형을 좀 일으켰어요. 바이러스가 이제 퍼져서 오래 여기저기 퍼지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원래 바이러스는 계속 변형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네.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근데 이거 말하면 좀 말하면 안 네. 돼요. 그러니까 뭐 네. 바이러스 결과로 최욱 같은 좀비가 되기도 하고 뭐 곽수산 같은 좀비가 되기도 하고 네. 최강의 좀비가 되기도 하고 네. 이런 거죠. 그런 건 아니에요. 좀비가 뭐 어떤 증상의 다양성이 있나? 어떤 다른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좀 있지? 커다랗고 강한 놈이 나오기도 하고. 바이러스가 다른 게 아니라 그 걔네들이 뭔가 어떤 다른 그 증상이 다른 것일 뿐이잖아. 바이러스는 똑같은데. 근데 뭐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네. 지금 현재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인기가 많은가 보네. 최고의 기대작이기 때문에 어. 이거 28년 후 나왔을 때 그 예고편 조회수도 엄청났었어요. 그랬어. 그러니까 28일호가 워낙 명작이니까. 그리고 데니 보일 그리고 이제 좀비물이라고 하는 게 좀비가 이제 물리잖아요. 사람들이 좀비물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많이 나왔잖아. 그리고 좀비 이야기는 한계가 항상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좀비 이야기 한계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항상 초반부 사건만 다룬다는 거예요. 좀비 사태가 빵 터지고 사람들이 좀비에 막 물리고 막 늘어나고 생존자들 도망가고 하는 그 앞부분 이야기. 그게 참 재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뒷얘기를 쓰는 작가나 뒷얘기를 쓰는 감독들이 거의 없어. 그걸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데니 보일은 28년 후라고 하는 이 시점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얘기를 어떤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대감을 좀 충족시켰습니까?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왜 나부터 먼저 물어봐? 야 실망한 거를 뭐 그렇게 정성 들여서 소개했어. 라이너가 워낙 자숙저 28일 후에 열광해온 편이라 네. 제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영화를 추천했는데 라이너가? 그러다 보니까 라이너한테는 조금 기대 못 미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 어떻게 데니 보일이 이럴 수가 있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와, 그 정도로. 너무 기대했는데 데니 보일만이 미래고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배신당했어요. 좀비 팬으로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달랠 분노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28일 후가 저는 이제 21세기 호러 영화 하면 무조건 이건 마스터피스다라고 해가지고 워낙에 센세이셔널을 했고요. 저 몇 년에 나온 건데? 저게 아마 2000년 2000년 초반일 거예요. 2002년 네. 2002년에. 네네, 저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좀비 영화와 완벽하게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 새로운 좀비 영화를 창조해냈고 이야기 자체도 기승전결이 딱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고 세계가 완성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도 많고 아무튼 저 영화는 거의 뭐 퍼펙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28주 같은 경우에도 나름 열심히 만들었는데 네. 그 원작 한 번 더 팔아먹게 지나지 않는다는 욕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데니 보일도 28주 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만든 영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데니 보일이 이를 갈고 28년 후를 만든다고 하니까 좀비 매니아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 이제 제대로 되는구나. 이제 됐다. 이제 이 바닥을 싹 정리하실 분이 오시는구나 라는 기대를 많이 했지. 하나만 덧붙이자면 28년 후는요 3부작으로 준비된 작품이에요. 트릴로지예요. 그 트릴로지. 그러니까 28년 후 1편이야 이게. 28년 후 1, 2, 3이 나와요. 또 나온다고? 또 네, 나온다고? 또 나와요. 2편은 데니 보일이 감독이 아니고 3편은 데니 보일이 감독이에요. 그게 미리 다 정해졌어? 미리 정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한 거야. 28년 후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이거 3부작으로 계획을 한 거야. 그럼 1편이 재미없으면 그거 어떻게 해? 큰일 났지.
큰일 났어 지금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 그래?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이 편이 너무 좋으면 살아날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어? 이 편이 너무 좋으면. 이제 모든 희망을 이 편에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 아, 그러면 1, 2, 3이 그 스토리가 연결이 싹 돼 있어요? 이게 그냥 3편짜리를 만든 거라니까요. 그래? 반지의 제왕처럼. 어. 그래서 3편짜리를 만든 거야 이게 트릴로지야. 큰일 났네. 근데 연결성은 좀 헐거울 수밖에 없는 게 28일후랑 28주 후는 시간대가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네. 근데 28주 후와 28년 후는 어마어마하게 멀잖아요. 그렇죠. 아마 우기 형님의 28년 전을 보면 네. 지금의 우기 형은 상상할 수 없을 거 아니야. 네. 그쯤인가? 거기서 거기예요. 네, 거기서 거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최욱 씨의 28년 후는 75이네요. 계산해 보니까. 아이고야. 그때는 이제 완전 전성기 온다. 아, 오히려 그때는 유재석 잡았어. 그때는 유재석 잡았다. 75에. 그때 나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거야. 그때는 내가 또 제값 받겠지.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거야. 네. 자, 우리 그 최강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럼 이거 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이 앞서 두 사람은 28일 후를 봤잖아요. 저는 그 영화를 안 봤고. 아, 그러셨어요? 그 영화를 안 봤기 형이 때문에. 더 좋아. 나 형이 더 좋아. 네, 저같이 좋다. 28일 후 28개 주후. 주 네. 그걸 안 본 관객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아, 형 더 좋아 나.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처음에 아예 어떠한 기대치도 없이 보면 또 나 같은 감상을 얻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데니 보일 영화도 뭐 이전에 뭐 트레인스포팅이라든가 뭐 몇 편 안 봤어요. 그리고 데니 보일에 대해서 그렇게 막 관심 숭배하는 없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를 봤더니 일단은 조금 빌드업이 굉장히 길어. 한 1시간 넘게 가. 좀 길어. 1시간 넘게 가서 야 이건 뭐야 이거 이러면서 이제 보는데 어떤 순간부터 이 영화가 삐릿 하는 순간이 있어. 삐릿. 근데 그게 이제 반짝한다 얘기해야 이거죠. 되나? 네? 그 또 형 뭐 배우 이름은 얘기해도 되지. 아 배우요? 네. 랄프 파인즈? 랄프 파인즈. 랄프 파인즈가 딱 등장하는 순간부터 그때서부터 이 뭐야 하면서 쫙 하고 빨려 들어가서 들어갑니다. 정신없이 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래 이 영화의 감독이 데니 보일이다. 맞아. 역시 데니 보일은 그냥 흘러가지는 않는구나. 라고 이제 그때 뭔가 무릎을 쳤어요. 데니 보일 그 랄프 파인즈가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뭐 우리가 흔히 인장, 시그니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데니 보일이라는 감독의 시그니처가 그때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지루했는데 막판에 그렇게 확 하고 충격을 받으니까 변증법적인 통일을 맛보니까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거야. 극장문을 나오면서 야 흐뭇하다. 야, 재밌게 형 그거 보셨네. 좋은 거야 그거. 괜찮은 영화 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족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두 사람처럼 데니 보이를 지워. 지워. 앞에 28일 뭐 28 주후. 28주 지워. 싹 지우고 완전 어차피 오래전 영화잖아. 네.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경도하지 말고 그냥 완전히 새로운 영화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마음을 좀 열어놓고 네. 감수성을 좀 열어놓으면 네네. 즐길만한 한 구석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봤죠. 알겠습니다. 아직 제 의견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실망한 축에 속해요. 왜냐하면 28일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이 데니 보일 감독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28년으로 찍으면서 28일후 같지 않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의도적으로? 예. 왜냐하면 본인도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트릴로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밑밥 깔기라고 보면 최강희 선생님 말씀대로 흥미로운 구석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 이야기가 앞이 너무 길고 그리고 그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장대하지도 않는데 설명이 너무 길어. 그런 부분에서 28일후처럼 굉장히 스피디한 좀비 영화를 원했던 우리 좀비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 있죠. 네. 근데 앞으로 이거는 이제 2편까지는 보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어차피 뭐 둘이는 생각 똑같으니까 그만하고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신작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 사실 데니 보일은 이제 90년대 후반에 나왔던 트레인스포팅이나 쉘로우 그레이브 그리고 2000년대 나왔던 슬럼독 밀리어네어 같은 영화로 이제
워낙 폭넓은 사랑을 받은 감독인데 저는 사실 저 이 두 사람 라이너나 거의 없다처럼 좀비물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어서 네. 이 영화를 보는 재미가 나름 최강희 씨처럼 좀 있었고요. 푹 빠졌습니다. 네, 이제. 특히 저 똑같이 느꼈는데 오. 랄프 파인즈 나오는 대목부터는 와, 저도 똑같네. 그 비중이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면을 장악하고 이야기를 끌어가는 그 장악력에 와. 아 진짜 이 배우 대배우 맞구나. 와. 네. 그리고 또 사실 그 이후에 뭐 스포일러라 좀 뭐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인간성의 어떤 그 인간적 선택을 하는 어떤 주인공 그 엄마 캐릭터의 어떤 이런 선택에는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으면서 네. 전반은 그냥 뭐 쏘쏘 소소 전반 후반은 소소. 꽤 강하게 후반은 네, 아주 몰입해서, 강렬했다. 네, 봐서 어. 저는 좀 즐길 수 있었습니다. 28일 후나 뭐 28주 후를 보고 알고 봐도 네. 저는 그냥 그럭저럭 즐긴 편입니다. 이제 또 그 좀비 되고 싶죠. 뭐 사실 뭐 저는 이제 좀비를 이렇게 선망하지는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이건 좀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이건 되네요. 있어요. 데니 보일과 그다음에 이 작가는 이제 알렉스 갈랜드라고 네. 시비로 그 시비로 네. 띠비로 엑스 마키노 띠비로 아니고 시비로. 아니 시비로예요. 띠비로. 그 작가와 데니 보일 그다음에 그 28일 후에 그 주인공이었던 킬리언 머피가 또 제작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런 콤비들을 즐기는 재미가 네. 28년 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관심을 갖고 뭐 추천할 만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대사가 메멘토 몇번 모리. 나오는데 네네네. 그 메멘토 모리 우리가 뭐 영화에서 대사로 많이 쓰이니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죽음을 기억하라. 이 단어가 주는 어떤 무게감이 달라. 왠지 그게 랄프 파인즈가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공포 영화에서는 그냥 무서우면 다잖아. 그냥 무서우면 다 얼마나 잔인한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게 아, 무섭군요. 공포 영화의 네. 쾌감인데 그거를 또 플러스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 철학적인 화두 있어요 그런 게? 이런 그리고 이 정도는 것들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던지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어렵지 않아서 네. 예, 약간 깊이가 아주 깊지 않아서 받아들이고 나오기가 좋다. 이런 얘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메시지 굉장히 저는 그 아름다운 대목이 참 메시지죠. 좋았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게 영화적으로 잘 네.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어떻게 보면 생각이 약간 올드하기도 해요. 아니 올드하죠. 근데 예. 올드한 걸로 치면 뭐 대부분의 영화 다 올드해요. 아니 올드한 그 저기 메시지이긴 한데 네. 그래도 유효하니까 이런 장르의 영화에서 저런 메시지를 받고 나올 수도 있구나라고 네. 하는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는 이제 두 분이 의견이 비슷하신데 저하고는 되게 많이 다르시거든요. 그 랄프 파인즈 장면을 되게 이렇게 좋게 보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지루하게 보실 수도 있다. 왜냐면 그 장면처럼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는 부분이 또 없거든요. 이렇게 달라? 그리고 메시지가 좋다고 해서 작품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진 않아요. 뭐 예전에 한독수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메시지는 좋잖아. 너무 극단적이다. 사랑해야 합니다. 메시지가 얼마나 좋아. 아니 한덕수보단 이 영화 여러모로 낫지. 한덕수를 붙여버린 거예요. 메시지 좋았지. 메시지 자체는 좋은 거야. 메시지 하지만 좋았지. 사람이 좋지는 않잖아. 내용이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메시지 좋았어. 이 작품도 저는 그렇게 봤다. 아니 이 이게 영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예요. 아, 그래? 네. 저는 상당히 호불호 많이 갈릴 거라고 봐요. 신기하네. 근데 문제는 좀비 매니아들이 보기에는 도대체가 어느 부분을 보고 만족하라는 것인가라는 지점이 약간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매니아야. 좀비물에만 안주하지 않고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의식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네. 그게 좀비 쪽으로 집중되기를 원하는 팬들한테는 그런 실망스럽겠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영화가 던지는 이런 문제의식이 지금 전혀 구현이 안 된 것처럼 말했지만 적절하게 재미나고 인상적으로 구현됐다라는 네.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알겠습니다. 광희 씨하고 저는 잘 그럭저럭 맞았어. 잘 예. 즐긴 편인 거죠. 네. 제가 보면은 아마 네. 우리 그 노인들하고 생각이 비슷할 것 네. 같아요. 네. 당신도 노인이잖아.
저는 뭐 이렇게 좀비 영화 막 좋아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근데 워낙 좋아해 쟤네 둘이는. 아 저도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형 그 안 좋아해서 갔다는 얘기했는데 아 그치.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도 안 좋아. 형 이거는 흐름이 안 맞으니까 그만해. 뭐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형?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나 저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얘기를 안 하셔요. 얘기 안 할게.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는 신작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네. 광고를 좀 보고 와서 주말 추천작 여러분께 아주 정성 들여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따 봐요. 자, 그러면 주말 추천작 함께 이야기를 아니, 근데 나눠볼까 그- 합니다. 제 책 나왔을 때 광고를 저 광고 요정한테 좀 시키면 재밌을 것 같아요. 돈부터 내고 네. 얘기하시고요. 네. 미츠바이가 책을 냈어요. 이러면서 돈 내고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런 협의는 사무실에서 돈 내고 네, 부탁을 근데 드리겠습니다. 돈을 내실 수 있을 리가 없는데 그거 왜 쉽지 않을 예.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네. 네. 예. 빚을 내려고. 아 대출 받으시려고요? 네. 네, 아무튼 내고 빚 내고 오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 추천작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네. 하는데요. 아, 제가 그 이번 주말에 네. 지난 주말이었죠.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뭐죠? 제가 토요일에 공교롭게도 하루에 영화를 이제 두 편을 봤는데 하나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 존 오브 인터레스트. 형님이 그 추천했죠. 네. 네, 그 작품이랑 파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 편 봤어. 생각도 없이. 근데 너무 흥미로운 게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잔인한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너무 잔인하고 파과는 잔인함으로 다 도배를 했는데 너무 지루해. 그래서 와 이거 정말 너무 흥미롭다. 혼자서 그렇게 흥미로운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예, 어땠습니까? 제 평가. 좋은 평가예요. 아 고맙습니다. 아니면 뭐 억지로 했다. 아니 근데 너무 진짜 재밌더라고 혼자서. 하나는 진짜 잔인한 장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너무 잔인하고 막 어깨가 뭉칠 정도로 몸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진짜 보면 진짜 무서워. 파과는 그냥 계속 잔인해. 근데 지루해. 지루하고. 그리고 영화의 포인트를 아주 정확하게 잘 짚으셨네요. 아 잘 짚었습니까? 네. 네. 그게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관객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정서잖아요.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게 상상력이 많아서 그래요. 상상력이 많은 사람이 겁도 많고 예. 감수성이 있어. 예. 감성도 많고. 아니 이거 누가 봐도 그렇지 않을까 그 영화는 아닌가? 우리가 그런 건 그동안 아니야. 이제 수많은 홀로코스트 영화들을 봐왔기 아 때문에 그렇습니까? 굳이 그 영화가 다시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 머릿속에서 막 재생이 되는 거죠. 네. 존 오브 인터레스트 진짜 너무 압도적인 영화고 아, 정말 맞습니까? 저도 봤을 때 엄청 명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이 고맙습니다. 제 책 인생 영화 21의 첫 번째 영화가 존 오브 인터레스트입니다. 당했다. 이수를 못 읽었어. 아 이거를 난 왜 봤나 했어. 이걸 받아주네 했는데 야 책으로 엮어버리네. 형님이 그 얘기 하자마자 바로 드릉드릉 거리고 있더라고. 그러면 그 2세 나올 때 네. 그 작품은 제 추천작으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해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저의 이번 주 추천작은 존 오브 인터레스트입니다. 예. 네. 안 보셨군요? 저 못 봤어요. 아 보세요. 아 근데 저는 미쳐요, 미쳐. 저도 또 하나 색다른 경험이 미쳐. 지난 주말에 광장을 봤어요. 아 광장 지난번에 이거 좀 추천- 혹평했잖아. 완전 혹평이야. 그래서 혹평, 얼마나 이게 배렸나 보자 하고 1편 봤는데 명작이죠. 난 너무 재밌는 거야. 와, 막 소지섭이 때리는 날아가는데 나는 받아들여지더라고. 와, 그래서 그 날 전편 다 봤어요? 전편 다 봤어. 나도 꼬박 밤새 밤새 봤는데. 야, 너는 앞으로 전찬일 선생님 차려. 너무 재밌잖아, 선생님. 와. 선생님 너무 재밌었고 밤새셨잖아. 공명 신의 한 수야. 역시 안목 있어. 안목 있어. 있어. 안목 있어. 우리 정말. 강윤지 작가 못지않은 안목이. 예. 우리 강 작가, 우리 탐찬일 선생님, 네. 곽수산 한 팀입니다. 예. 그 꿀잼입니다. 광장이 결국은 네. 2인자가 두목들 제끼는 얘기잖아요. 네. 수산이 마음속에 욕망이 실현된 거예요. 이인자가 막 다 칼춤 놓고 막 잔인하게 죽이고 막 접수하고 막 이런 얘기잖아. 아, 그래서 시원했나? 이 작가까지 끼고 있으니까 불안하네. 야, 작가 끼고 있으니까 불안해. 이 작가 끼고 가네. 알겠습니다.
자, 주말 추천작으로 바로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미치광이 최강희님 어떤 네. 작품 갖고 오셨습니까? 아 요즘에 그 뉴스를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난리잖아요. 아, 네. 맞아요. 반 트럼프 시위 때문에. 아, 네. 심각해. 네. 근데 또 상황이. 그렇죠. 네. 그런데 뭐 무슨 뭐 해병대 투입한다, 뭐 한다, 막 그 거의 뭐 윤석열의 뒤를 따라가던데. 근데 어찌됐든 거기 보니까 이 시위대가 쓰는 플랜카드에 노 킹스라고 돼 있더라고. 네. 노 킹스 왕임 필요 없다. 아 근데 그래서 그걸 보다가 노 킹스를 보다가 갑자기 이 영화가 퍽 하고 생각이 났어요. 이 영화에도 킹스가 들어가거든요. 미국 영화고 또 약간 트럼프하고 좀 연관된 부분이 있어. 그래요? 전쟁 영화예요. 네. 이게 중동 노킹스랑 이거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떨어져 있지. 아 예. 그러나 이제 이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그래가지고 쓰리 킹스라는 1999년에 만들어진 작품 조지 클루니가 나온 영화입니다.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예, 아, 그래요? 이게 저기 그 왜 로튼 토마토 아세요? 로튼 토마토 그 영화 평점 매기는 사이트. 어. 로튼 토마토에서 90년대 봐야 할 영화 100선 안에 들어가 있어요. 쓰리 킹스가.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냥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던 그런 이 전쟁 영화하고는 결이 완전히 달라. 나 전쟁 영화 좋아하는데. 예, 근데 뭐 전투 장면 나와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중동이에요. 이라크 전쟁. 네. 91년 이라크 전쟁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화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미군들이 가 있어요. 이라크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 박살이 나고 미국이 이겼잖아요. 근데 이라크 전쟁 때 저 군인들이 많이 갔지만 쟤들은 사실 별로 싸우질 않았어요. 왜? 싸울 필요가 없었어. 다 공중에서 다 공습해버리고. 요즘엔 사실 지상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이란도 서로 미사일 쏘고 왔다 갔다 하잖아. 네. 근데 그래서 이 군인들은 그냥 탱자탱자 노는 게 다야. 그래. 네. 하는 일 없이 놀아. 그러다가 어떤 포로를 어쩌다가 잡았어. 이라크군 포로를. 네. 근데 이 포로를 옷을 벗겼더니 항문에 웬 종이가 꽂혀 있는 거야. 뭐야? 그래서 이게 뭐야 하면서 종이를 뺐지. 네. 그래서 냄새 나니까 이렇게 멀리 해가지고 열었어요. 그랬더니 열었더니 그게 무슨 지도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봤더니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에서 뺏은 금이 있어. 금을 몰래 숨겨놓은 곳의 지도야. 어떤 벙커에다가 금을 숨겨놓은 거야. 실화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보고해야 되잖아. 응. 보고했겠어? 아니, 야 이거 아, 대박이다. 슈킹이구나. 슈킹하자. 금이니까. 그래서 조지 클루니는 소령이야. 하물며 소령인데 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우리끼리 가서 해가지고 나누자. 이렇게 된 거예요. 찾았고. 그래서 찾으러 가지. 찾으러 가서 찾아. 찾았는데 바로 그 벙커에서 반군들이 있었는데 반군들과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에 반하는 반군들 그리고 사담 후세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라크 정규군 얘네들이 거기서 막 싸우고 있었어. 아, 교전 중이었고. 교전 중이고 막 싸우고 있었어. 그래서 얘네들은 거기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싶고 재밌다. 그거는 진짜 당황스럽겠네. 그런데 황금을 옮겨다 주면 옮겨다 주겠다. 그러니 우리를 살려달라. 라고 반군 쪽에서 제안을 하죠. 아, 반군 쪽에서 먼저 예,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금 날라줘 해가지고 이제 막 트럭에다 싣고 또 어디론가 이 반군들을 또 데리고 피해 가요. 그러니까 또 저기서 정규군 쫓아오고 막 이러다가 또 같이 전투하고 교전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라크 전쟁 기간 한 번도 전투를 안 해본 미군들이 황금에 눈이 멀어서 어쩌다가 전투에 이 소용돌이 치는 거죠. 전투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이런 해프닝을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 미군들이 저 황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이라크의 황금을 내가 뺏어야 된다는 게 미국 정신이잖아. 미국 건국 정신이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상징하는 바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슨 이라크의 해방이니 뭐 이따위 거에 관심이 있겠어요? 네. 그러나 항상 말은 그렇게 하고 들어가. 이번에도 뭐 보면은 트럼프가 뭐 진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 뭐 이란을 어떻게 하고 뭐 얘기하잖아. 미국이 후세인 도왔었잖아. 원래는. 그랬죠. 예. 그렇죠. 그랬는데 아유, 어쨌든 그래서 진짜. 이 쓰리 킹즈라는 영화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지만 미국을 연맥이는 영화예요. 아 그래요. 네. 야,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좀 웃기는 나라인 줄 봐봐 한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코미디 전쟁 영화입니다. 네. 아 코믹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코미디가 중심이고, 전체적으로 예, 코믹이야. 코미디지만 아니 얘네들이 황금을 자기들이 슈킹하겠다고 가는 그 사실 자체가 코미디잖아. 네. 실화 바탕이라는 게 더 재밌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전쟁이 끝난 뒤에 어떤 운명을 맞았는지 맨 마지막에 자막이 나옵니다. 자막으로. 네. 궁금하네. 유튜브로 구매해서 볼 수가 있구나. 애플 TV 저 아이디 있죠? 애플 TV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 원래 조지 클루니는 위대한 미국 이런 거 외치는 영화에 출연을 안 해요. 그래? 네. 좌파. 그 잘생긴 배우 말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조지 클루니 나중에 정치할 거란 얘기도 있고. 그래요? 네, 원래 미국 정부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시위하다가 체포당한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 예. 체포당할 때 그랬어요. 나 브래드 피트요 이러면서. 미국판 뭐 김의성 정도 되겠네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 김성 배우 맞네요. 맞죠? 예. 김유성 배우는 그러나 뭐 시위하다 체포당하지는 않잖아. 알겠습니다. 이번에 마크 월버거도 시위 나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 이거 재밌겠다, 형. 최근에 추천한 것 중에 가장 관심 가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최강희님이 이렇게 추천하고 하는 거 기억했다가 딱 보잖아 주말에. 그러니까 더 성의 있게 하시라고. 저도 성의를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내요. 에이, 그게 얼마나 그 무책임한 발언입니까? 에이고. 그럼 저희도 그 출연료 2달에 한 번씩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합니까? 지금 몇십만 명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네. 여기 4명이나 있으니까 에이고 참 말씀 숨고르기를 그렇게 해야지 한 번씩은. 네. 자 그러면 우리 거의 없다님의 추천작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는 호러 매니아고요. 그래서 이제 장마철이고 꿉꿉하니까 좀 건조한 호러 영화 하나 갖고 왔습니다. 물론 호러 영화라고 하면 이제 우경이 전혀 관심이 없겠지만 호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루인스라는 영화인데요. 이건 바로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루인스. 이 뭐냐 그러면 일단 그 최욱 커플과 곽수산 커플이 각자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제 멕시코로 여행을 가. 커플 여행으로. 커플 여행 간 거지. 사실 뭐 조금 가서 만난 커플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이 멕시코로 여행을 딱 갔는데 어떤 이제 거기서 굉장히 매력적인 독일인 남자 라이너를 만난 거야. 그래서 라이너가 독일인 맞아? 맥주를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 독일인 소시지 많이 먹었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술을 마시고 뻗어 있는데 이 최욱의 여자친구가 술이 좀 많이 올랐어. 그래갖고 춤을 막 추다가 라이너한테 가가지고 아이씨. 막 부비부비를 막 시전을 하는 거야. 그러더니만 귓볼을 이렇게 라이너 깃볼을? 네. 그거를 곽수산과 곽수산 여씨 다 봤어. 우린 봤어. 봤어. 네. 귓볼을 이게 뭐야? 이게 귓볼을 애무했다고요. 그런 소리는 왜 내는 거야? 우리 우기 형 여자친구가 우기 형은 자고 있었지 그때. 자고 있어 또. 근데 난 짜릿하다. 봤어. 짜릿해. 스토리가 짜릿하네. 대박이야. 이제 다음날 아침 이제 우기 형 일어났죠.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야. 일어났어. 근데 나한테 막 막 일어나서 신나가지고 이제 수산아 좋다. 막 이러고 있어. 멕시코 좋잖아. 여기 멕시코 너무 좋다. 어제 데킬라 맛있었다. 막 이러고 있는데 라이너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동생이 있는데 거의 없다라고. 걔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유적지를 찾으러 나갔대. 우리 거기 한번 가볼래? 그러니까 또 최욱도 신나서 갑니다. 최욱 곽수산 다 자기 여자친구 끌고 막 가요. 그래서 내 이제 5명이서 거기를 딱 찾아가는데 무슨 오래된 피라미드 같은 게 하나 있어. 그 옆에 막 수풀이 막 울거져 있는 거야. 또 수풀이야? 그 이제 한 명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원래 원주민의 안내를 받아서 딱 갔는데 갑자기 그 피라미드 가까이 가니까 원주민들이 막 말 타고 막 여러 명이 갑자기 나타나. 그러더니 그 안내했던 원주민을 활과 총으로 죽여버립니다. 뭐야? 그 자리에서. 그리고 총칼을 들이대면서 빨리 꺼지라고.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라고. 올라가라고 막 얘기를 해. 말이 안 통하잖아 하나도. 그래서 얼떨결에 4명의 커플과 1명의 독일인이 이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 보니까 라이너 동생 거의 없다 시체가 거기 있는 거야. 시체가? 여기서 죽은 거지.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이 피라미드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밤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는 공포의 대상이 상당히 다릅니다. 식물이에요. 식물? 식물.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호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잔인한 거 못 보시는 분들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잔인하니까. 아 잔인해. 예. 근데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라이너 형 귓볼을 홀짝한 게 제일 무서운데. 아니 내 귓볼이 어때서? 제일 공포스럽다. 내 귓볼에 아니, 근데 그래, 독이라도 묻었어? 나도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걸 왜 그러니까 귀를 한 게 나중에 다 복선입니다. 그래. 복선이야 또. 그래 복선은 여기서 또 얘기하면 되나?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나중에 깨달아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 네. 이 좁은 공간에 있다가 야, 네 귀 냄새가 뭐야? 야, 뭐야 이 냄새? 그게 맞지? 야, 맞지? 뭐 나중에 그런 비싼 문제가 생기는데 이 냄새로 바로 그 현장 라이너가 체포합니다. 죽어 있는 게 아니라 라이너의 동생이 죽어 있는 거야. 라이너의 동생이 죽어 있는 거예요. 라이너의 우물 동생. 아래 깊은 우물 아래 떨어져서 죽어 있는 그게 라이너의 동생인지 누가 알아? 네? 어떻게 알아? 라이너가 알지. 라이너도 같이 올라가. 같이 올라가. 같이 갔잖아. 같이 갔어. 같이 갔는데. 뭐 한 거야, 형? 왜 안 따라왔어? 그러면은 자기 귓볼을 만진 여자랑 같이 간 거네. 그렇지. 서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를 비밀로 한 묵직하면서? 채. 근데 라이너는 되게 쿨해. 이 다른 남자의 여친이 내 귓볼을 막 귀에다 대고 막 애무를 하니까 아 이거 이러지 말라고 얘 데려가라고. 쿨하게. 그 귀를 내어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기 형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난 또 목격했으니까. 그렇지. 이 수산이 또 입이 간질간질하지 막. 간질하지. 그래? 여자친구 간수 잘해라 이 얘기 하고 싶잖아.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 그거는 이제 영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루인즈라는 작품이 이제 호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워낙 유명하고 저도 되게 좋아요. 이거 원작 소설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보고 있으면은 이런 걸로 공포가 되는데 왜 사람들이 이런 생각 안 할까? 공포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과소평가된 수작이라는 생각을 해요. 루인즈. 그래?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포 영화를 어느 정도 좋아하시고 많이 보신 분들이 보면 상당히 새롭다. 새로운데 진짜 무섭기도 하고. 진짜 무섭기도 하고. 식물인데 예. 식물이 뭐 무서워봐야 뭐 얼마나 무서워? 이 영화를 보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져요. 아니 막 찢어 발겨버리나? 식물이 무섭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관객들한테 전달하느냐가 관건인 영화인데 네. 이 영화는 아주 잘했어요. 알겠습니다. 거의 없다의 추천작 루인스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라이너님의 추천작 가볼까요? 네, 오늘은 저도 공포 영화를 들고 왔습니다. 여름이라 그런가? 브링허 백이라는 영화인데요. 요건 지금 개봉한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관 가서 보셔야 되고 네. 혹시라도 이제 28년으로 보셨는데 뭔가 마음이 헛헛하다. 좀 다른 공포 영화를 한 편 좀 보고 싶다. 괜찮은 걸로.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법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데니 필리포, 미하일 필리포 형제인데 이 두 사람은 이 라카라카라는 유튜버이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유튜버로 이제 그 단편 영화 만드는 유튜버였는데 실제로 유튜버라고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톡투미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었죠. 톡투미도 재밌어요. 잘 만들었어요. 네. 그것도 공포 영화인데 근데 톡투미 이후로 이제 두 번째 낸 작품이 바로 브링허백입니다. 이 작품은 일단 셀리 호킨스가 주인공이에요. 영국의 명배우입니다. 네. 셀리 호킨스는 아주 대단한 배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 고드인 선생님 정도의 네. 얼굴을 전혀 모르시죠? 네, 전혀 몰라요. 예. 네, 쉐이프 오브 워터. 쉐이프 오브 워터, 네 이런 작품들. 예. 네. 그럼 봤는데? 쉐이프 오브 아시죠? 워터 얼굴 여주인공이에요. 쉐이프 오브 워터. 네. 좀 얼굴 보면 알겠네. 그렇죠. 이분 알죠. 네, 그런 명배우입니다. 네. 셀리 호킨스가 나온 영화인데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주인공 소녀가 있어요. 일단 이 앤디라고 하는 남자, 금발의 백인 남자이고 아주 건장한 청년. 아직은 성인이 되기 조금 전인 그런 상태에 지금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그 정도 나이인 거죠. 네. 그런 앤디라는 친구가 있고 앤디한테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파이퍼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여동생은 어떠냐면 일단 동양인이에요. 여동생은 동양인이고 그리고 앞이 잘 안 보여요. 시각 장애인입니다. 근데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 아니고 불빛 정도는 살짝 보이고 흐릿하게 형체 정도 보이는 네. 그런 시각 장애인인데 영화가 시작될 때
얘네 아빠가 돌아가세요. 화장실에서 지병으로 돌아가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얘네가 이제 입양이 되는 거예요. 남매가. 입양이 되는데 그 입양된 곳에 그 새 엄마가 되는 사람이죠. 이들을 맡아줄 새로운 부모가 될 사람이 바로 셀리 호킨스. 셀리 호킨스가 이 둘을 맞이하는데 여기서부터 그 집부터가 좀 뭔가 좀 이상해. 좀 도시로부터 좀 많이 떨어진 외딴 곳에 있는 집인데 네. 아, 무섭다, 우리가 벌써.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집이야. 좀 넓어요. 또 부지도 넓어. 벌써 무서워. 집이 크고 창고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가 보니까 이 엄마 셀리 호킨스가 약간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앤디 오빠를 좀 멀리하는 것 같고 파이퍼만 이렇게 여동생만 예뻐하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네. 그리고 보니까 좀 이상해 집안이. 왜 이상하냐? 이 문턱이 하나도 없어요. 문턱을 다 없애놨어. 그래서 앤디가 물어봐요. 혹시 내 여동생 온다 그래서 문턱을 없애셨냐? 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셀리 호킨스한테는 원래 딸이 있었어. 그 딸이 캐시라는 아이인데 얼마 전에 죽었어요. 네. 죽었는데 걔가 똑같이 시각장애가 있었어. 어. 그래서 파이퍼한테 방을 안내해 주는데 파이퍼 눈이 안 보이잖아요. 캐시가 쓰던 방을 주거든요. 네. 근데 벽에 캐시가 쓰던 뭐 인형이니 캐시 물품들이 다 있고 벽에 캐시 이렇게 써 있어. 네. 그 방에 애를 재우는 거야. 그리고 또 이 집에는 애가 하나 더 있어요. 올리버라는 애인데 올리버. 백인 한 10살 정도 된 소년인데 머리를 빡빡 깎고 말을 안 해. 실어증에 걸린 애가 있어. 무서워. 그리고 셀리 호킨스는 그 애를 계속 가둬놔. 이거도. 그게 계속 가둬놔. 못 나오게 해. 그리고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 뭔가 무서워. 뭔가 음산하죠. 그런 이야기예요. 뭔가 어. 무시무시한 그런 이야기. 그래서 뭐 이거는 공포 영화고 호러물이지만 좀 오컬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컬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인데 좀 잔인한 장면들이 좀 있어서 되게 끔찍한 장면들이 좀 연출이 돼서 네. 그게 좀 힘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공포 영화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좀 느낌 무섭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탐찬일 선생님의 추천작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공포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어떤 면에서는 뭐 또 연결될 수 있는 한국 다큐멘터리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풀이라는 영화인데요. 풀. 네, 이번 주 개봉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죠? 자라나는 풀. 네, 그 풀. 네. 근데 이 여기서의 풀은 대마를 가리킵니다. 대마. 네네. 우리는 이제 대마가 완전히 불법입니다. 그렇죠? 마약으로 분류가 되고 네. 그리고 사실 그렇게 그 대마에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을 오래전부터 갖고는 있었습니다만은 뭐 저는 뭐 담배도 안 피고 대마는커녕 뭐 담배도 안 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화를 통해서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네. 또. 나도 이 영화를 통해서. 네. 이 영화를 보고 대마를 해보고 싶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채널 문 닫을 뻔했어. 아니 채널 문이 아니라 뭐 제가 뭐 깜짝 놀랐네. 이걸로 해서 뭐 책임을 지면 되니까. 순간 등골이. 근데 이 영화를 진짜 공포 영화였어. 네. 그런 점에서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그 대마를 풀이라고 칭하잖아요. 여기서 네. 제목을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대마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성 내지는 마약과는 다른 대마에 담긴 어떤 평화성. 대마가 굉장히 의료 제품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네, 그건 맞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1960년대 우리나라 불법화 되기 전엔 그 우리 그냥 많이 피시기도 했고 노인네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 19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특히 70년대 이제 대마초 파동 일어나면서 문제가 됐고 그런데 이제 미국도 보니까요 1920, 30년대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마초에 대해서 어떤 아주 친절한 안내를 하는 책을 한 권 제가
갖고 나왔는데 네. 대마와 대마초라는 책입니다. 노의연 선생이 썼는데 이게 뭔데요? 그래서 그 아니, 뭐 요거만. 어떻게 알아요? 같이 다 같이 한번 아니 그걸 말씀드릴게요.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뭔데요? 그러니까 네. 이 대마가 신의 선물인가 악마의 풀인가 네. 우리는 이걸 악마로 이제 알고 있는데 네. 대마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기능, 알아요. 다른 가능성을 안다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네, 알아요. 영화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이 감독은 또 여기 와서 생각하세요. 아니 영화 아니, 왜 여기서 생각하시는 아니 거예요? 영화가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추천해야 되냐 마냐를 아니 뭔데요? 고민했는데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네. 이 아니, 후속 작품 프로포폴이냐고. 아니 뭔데요? 아니 왜 여기서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대마를 키우면서 그 의약품으로 키우면서 네.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안다고요. 네, 아니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담은 네. 이 다큐라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 저 코스모스의 그 칼세경 같은 경우도 네. 뭐 대마를 적극 그 예찬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도 거야. 같이 대마하자 이런 게 아니고 네, 그거 아니면 대마가 갖고 있는 어떤 네.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요. 이 영화가 설파하는 것 네. 한번 관심 갖고 볼만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네. 저는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좀 선에서. 환기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영화가 나왔다라는 예. 걸 알리고 싶었던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의료계에서 아니, 잘 설마- 하시겠죠.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예민 아니 반응을 또, 하세요? 또 그러니까 이또 노딱 붙고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래요? 뭐 아무튼 아니 이 영화가 대한민국에서는 이 영화가 뭐 만들어서 아직까지 개봉이 됐는데 예. 뭐 이렇게 개봉이 안 된 영화를 제가 막 찾아와서 하는 것도 아 아니고 야동도 다 개봉됐어요. 그리고 야동 연습 야동이 얘기합니까? 야동은 개봉 안 예, 되죠. 알겠습니다. 그 대마 씨도 네. 뭐 야구로 많이 팔고 하잖아요. 그건 뭐 네. 알죠.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거 사실 아니죠. 이 다큐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건 네. 이 대마의 어떤 다른 면을 강조하면서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 너무 대마- 좋았어요. 대마 재배 시작하셨냐고요? 아니 저는 아니죠. 저는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지금 대마 농사 시작하신 거 아니죠? 아니 거기 놀러는 가볼 겁니다. 예. 대마 그 농사하는 데는 파주 쪽에는 가볼 건데. 네. 여건이 되셔도 하면 안 돼요. 아유 아닙니까. 불법이니까. 예, 예. 네. 아니 그리고 뭐 이런 얘기 뭐 공론화될 필요성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굳이 여기서 그러시냐? 아니 제가 매불쇼 시네마지옥을 나오니까지 뭐 어디서 하겠어요. 네. 아니 그 근데 이 채널 없어진 다음에 이거 뭐 어디서? 설마 영화 한 편 소개했다고 그런 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농사 짓는 네네. 네. 뭐 그 사람들을 조명하는 네, 그런 네, 그렇죠. 다큐라는 거죠. 그런 목소리들을 들어보는 게 네. 굉장한 신선한 충격으로 왔다는 네. 거예요. 네. 저는 이건 되게 다큐의 기능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예. 우리가 아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네. 말해주는 것. 그리고 듣고 우리가 뭔가 또 생각해놓고 이런 거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백혜룡 경정이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얼마든지 만나겠습니다. 요즘 잘 나가시는 분이니까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예예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최강희님의 추천작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하루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쓰리킹즈. 그렇습니다. 아 오늘은 뭐 그래도 좀 일찍 마무리가 됐네요. 아, 네. 오늘 웃다가 녹화가 좀 이른가 보네요. 아 예 오늘 좀 일찍 잘하시네. 저러고 또 한 10분 동안 클로징 네, 네, 오늘 얘기한다. 잘하시네. 그렇죠. 네, 오늘 일찍 잡혔어요. 네. 오늘 잘하시네. 예. 자기 녹화는 되게 소중한 모양이구나. 아이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시네. 말씀으로 간다. 아, 그런 말씀하세요. 네. 아니 뭐 그냥 소중하게 여기는 건 좋은 거죠. 아, 네. 그럼요. 자기 것만 소중하게 여기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저 뭐 뭐라 그랬습니까? 아 이거 됐어 6시까지 해. 아, 뭐 그런 말씀하세요. 아이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또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끝인사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네요. 네, 너무 네. 좋잖아요. 선생님 작품 소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게 또 유튜브 정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거기서 이제 시겁한 겁니다. 네.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거는 알고요. 저도 사실은 모르시잖아요. 아니 알아요. 저도 아이, 유튜브 정책을 뭐 얼마나 아니, 아신다고요? 제가 이거를 네. 추천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고민을 좀 했는데요. 네. 이걸 만약에 제가 하고 싶은데 못하면은 자기 검열이라는 그런 자각이 들어서 네, 검열해야죠. 아 영화 아니 저는 이런 걸로 자기 검열하고 검열해야죠. 싶지 않았고 에이, 검열해야 돼요. 그래서 다큐 소개하는 거 정도는 할 수 네. 있지 않느냐. 자기 검열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나는 또 우리 거의 없다랑 생각 아주 달리하는 거. 네. 뭐 거의 없다는 맨 유튜브 나가가지고 시청자분들을 앞에다 두고 아우 나 신경 안 써. 뭐야 싫으면 나가라 그래. 난 내 할 얘기 하는 거지. 내가 왜 눈치 봐? 막 그런 태도거든요. 네. 왜가요? 그런 태도더라고. 나는 너무 그게 불편하고 이게 근데 우리 사회 언젠가는 쿨하다고 해갖고 아. 쿨가이라고 해갖고 인기를 끌었던 시절이 있는데 나는 이거 안 싫어합니다. 저런 거. 아. 예. 내가 어디서 그랬어요? 그거 많이 하던데 내가 볼 때마다. 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하나 얘기를 해주시면. 아니 내가 많이 봐 너. 내가 보는데 기본 스탠스가 그렇더라고. 아. 기본 스탠스가. 그러니까 좋을 때는 뭐 그런 말 할 거 없잖아요. 네. 지 욕하잖아. 그럼 바로 그 스탠스 나와버립니다. 아, 됐어 내가 왜 눈치 봐.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눈치 봐야죠. 정치인도 눈치 보는 거고요. 네. 방송하는 사람 눈치 봐야죠. 아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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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안 볼 것 같으면 집에 가서 그 창고 안에서 하세요. 아이고 창고 안에서 오르신 말씀이십니다. 네. 예. 그러니까 끝내시죠 이제. 뭐 반박 없어요? 반말 안 합니다. 예, 끝내시죠. 아니 반박 없어요? 아니요. 저 여기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끝내시죠. 티키타카 없어요? 앞으로 제가 몸가짐을 조심하겠습니다. 네. 예. 공방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좋은 태도야. 네. 근데 거업님 방송 많이 찾아보시는 거 보니까 사실은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하지. 그러니까요. 검열. 검열하는 겁니다. 검열. 맞아. 예. 감시야 감시. 예. 예, 아주 좋은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새기지 않는 것 아니요, 같은데요. 새겼습니다 지금 방금. 확실합니까? 예, 그럼요. 그 타투로 새길 수 있어요? 타투는 좀 어렵겠습니다. 예. 왜 자꾸 타투 무슨 나오는 여자친구 이름도 아니고 뭐 타투를 새겨요. 아 최근에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잘못 떠가지고 네. 타투 지우는 영상이 아, 떠가지고 요즘에 그 딱딱딱딱딱. 와 그거 계속 보게 되더라고. 예. 아 근데 타투에 좀 꽂혀 예.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보니 전반적으로 느낌을 보니까 최욱 씨가 5시에 출발하면 시간이 딱 맞나 보네요. 네. 5시 5분이면 5시 5분이면 그냥 딱딱 떨어진다고 봐야죠. 기다림 없이. 아니 이건 좀 맞습니다. 한숨 돌리고 좀 화장실도 들렀다가 그렇게 가려면 네. 지금쯤 끝내는 게 딱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